꿈을 이루는 여자입니다. 자바 기반 서비스 개발 과정 1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원관리 기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관리 기능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회원 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과 로그아웃 프로파일 관리 기능은 내용이 많아서 다음 강의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기존에 스프링을 이용해서 회원가입 개요하고 아이디 중복 체크, 회원가입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웹에서 이렇게 하는 기능으로서 지금 저희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에서 서버하고 연동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이제 접속해서 회원 관리 기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에서 회원 관리 기능에 대해서 동작을 시키기 위한 메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인 화면에서 왼쪽 위에 있는 메뉴바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는데 현재 이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이제 다른 메뉴가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로그인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과 회원 가입에 대한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였으면은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은 하는 게 아니고 로그아웃이나 아니면 프로파일을 변경하기 위한 프로파일 변경에 대한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메뉴를 내가 이렇게 내비게이션 드로워 액티비티에서 화면에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에서 메뉴를 구동하는 On Navigation Item Selected라는 메뉴를 이제 선택했으면은 불리게 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 아이템에 이제 해당 메뉴를 이제 선택한 것이 오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를 이렇게 찾아서 그 아이디를 이제 비교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로그인 버튼, 로그인 기능이냐, 그러면 이제 로그인 액티비티를 이제 사인인 액티비티를 이제 구동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로그아웃이면은 이렇게 그냥 서버하고 통신을 해서 로그아웃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이제 회원 가입을 위한 사인업 액티비티를 이제 구동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 프로파일 정보를 변경시켜주면은 그거를 이제 서버랑 프로파일 액티비티를 이렇게 구동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된 메뉴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로그인 화면으로서 내가 이제 로그인 방법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건 세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비교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로그인 위드 페이스북 아이디 해가지고 내가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위드 카카오 아이디는 카카오 계정을 사용해서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방법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새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입력창에 아이디하고 그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서 이제 로그인 버튼을 여기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서버하고 이제 통신을 해서 그 로그인 절차가 실행되겠습니다. 이제 아이디는 그 이메일 형태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이디라는 건 이제 회원 정보를 고유하게 이제 구별하는 값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영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메일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이메일이라는 건 이제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메일을 사용하면 사용자하고 통신을 할 수, 이메일을 보내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이메일로 사용했습니다. 패스워드는 특수 문자하고 영문과 숫자를 조합으로 6자 이상을 입력하여야지만 되도록 그렇게 이제 입력 파라미터를 검사하고 그래서 이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로그인은 이제 여기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이제 성공하게 되면은 사인 인 액티비티가 이제 종료가 되고 메인 액티비티 화면으로 이제 복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현재 로그인은 쿠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브라우저 이제 웹에서 쿠키 기능 있죠? 그 쿠키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 로그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안드로이드 앱을 쓸 때 맨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 내가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세션이 유지되도록 해서 로그인을 계속 해야 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하게 계속 앱을 사용할 때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너무 불편한데,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 뭐 이렇게 로그인 없이도 내가 이렇게 한번 로그인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 로그인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리마인드 미라고 이제 보통 별칭을 가지는데, 내가 이제 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할 때 이제 특정한 쿠키를 같이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이제 로그인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에서 쿠키를 생성하고 그거를 이제 안드로이드 앱에다 준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은 쿠키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어떤 서버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요구할 때 이제 쿠키 정보를 같이 실어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서버에서 저장하고 있던 쿠키하고 같으면은 내가 이제 다시 로그인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 세션을 정보를 생성해줘서 로그인이 이제 자동 로그인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기는 이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면 내가 이제 로그인을 이제 취소하고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로그인 기능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화면입니다. 메인 메뉴에서 이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 이용약관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약관에 대해서 이제 보고 이제 동의를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제 디폴트로 우선 이제 이용약관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앱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용약관을 이용한다고 보고서 회원가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용약관을 보고 확인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지금 이메일을 사용을 하고 이 중복검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이제 내가 이제 회원가입을 할 때 아이디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버로 아이디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비밀번호는 특수 문자하고 영문자 숫자를 포함해서 6자 이상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확인을 하고
다음에 이제 뭐 이름을 넣고,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서버하고 통신을 해서 회원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페이스북 계정과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해서 이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이지만 아직 이 부분은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기 버튼은 내가 이제 회원가입을 취소하고 다시 그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번호는 뭐 이렇게 슬래시 없이, 요 다시 없이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하지 않고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화면은 이제 이용약관 보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회원가입에서 이용약관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용약관이 있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롤러에 의해서 쭉 올리게 되면은 내가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와 그 비동의 여부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디폴트로는 그 동의가 현재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약관과 또 그 다음에 이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대해서 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개인정보 취급 방법도 동의와 비동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두 개를 다 역시 그 동의를 해줘야지만이 그 회원가입이 되고 이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기 버튼은 내가 이제 그 이용약관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다시 그 회원가입 그 화면으로 그 이동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메인 화면을 이동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화면이 있지 않고 메인 화면에서 그 이렇게 버튼의 메뉴에서 이제 버튼을 로그아웃을 선택하면은 그 서버하고 연동을 해서 로그아웃 처리를 하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그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액티비티 메인 화면에서 이제 동작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 정보를 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메뉴에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제 프로파일 보기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쪽 이 액티비티로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내가 프로파일 정보를 서버로부터 가져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변경이 가능한 것은 그 비밀번호하고 이름과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변경의 경우는 그 기존 비밀번호하고 그걸 입력하고 새로운 신규 비밀번호 및 그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을 해서 이렇게 변경 버튼을 누르면 그 서버하고 통신해서 프로파일 변경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기 기능은 내가 이제 다시 그 메인 화면으로 이제 이동하기 위한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로파일을 저장하는 이제 서버의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 테이블인데 그거를 생성하는 SQL을 보면은 create table member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tuple 형식은 내가 이제 id는 이제 variable 캐릭터로 30바이트, 그리고 이제 얘는 primary key로 하고 nul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는 베리어블 캐릭터로 이제 60바이트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암호화를 해서 내가 비밀번호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게 되면 이제 60바이트의 그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60바이트로 잡았고요. 이름은 지금 베리어블 캐릭터로 이제 50바이트. 그 다음에 모바일은 이제 휴대폰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바이트, 그 다음에 kind는 이제 그 회원의 종류, 그래서 지금 개인 회원과 협력 회원, 그 다음에 관리자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디폴트로는 개인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 키라는 건 이제 그 자동 로그인 기능을 위해서 그 로그인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그 세션에 대한 그 키 값을 저장하는 그런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어블 캐릭터로 50바이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션 리미트라는 건 이제 그 세션이 그 유지되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로그인한 후에 얼마 기간 동안에 그 로그인이 유효하게 해서 자동 로그인이 될지를 여기에다가 이 정보를 저장해 놓음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자동 로그인이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reate에서는 이제 요 회원 정보를 생성한 시간 정보가 되겠습니다. modify에서는 내가 회원 정보를 변경했을 때 변경된 시간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 회원 관리 기능에 대한 그 URL로서 그 안드로이드 앱하고 서버하고 통신을 할 때 그 사용하는 UR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원 가입할 때는 내가 멤버 밑에 이제 조인 멤버라는 URL을 사용하고 로그인할 때는 멤버 밑에 이제 로그인 프로, 그다음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할 때는 내가 멤버 밑에 아이디 체크, 로그아웃일 때는 멤버 밑에 이제 로그아웃, 회원 정보 보기는 멤버 밑에 이제 get 프로파일, 회원 정보 수정은 멤버 밑에 이제 업데이트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고, 세션 검사로서 이제 자동 로그인을 위해서 내가 이제 그 앱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 앱이 이제 그 자동 로그인 기능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멤버 밑에 세션 책이라는 URL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현재 구현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 회원 탈퇴 기능과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초기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 URL을 사용해서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 나면 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기능에 좀 더 자세한 그 인터페이스를 위한 그 파라미터까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중복 검사 기능은 내가 멤버 밑에 이제 아이디 책이라는 URL을 사용하고, 그 메소드는 이제 포스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는 내가 스트링 아이디로 이제 아이디를 중복 체크해서 아이디가 되고, 결과로는 내가 이제 그 중복 여부인 true하고 false를 이렇게 반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은 멤버 밑에 join member라는 그 URL 사용하고 포스트 방식으로 또 역시 사용하겠습니다. 그 파라미터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네임,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회원 종료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원 가입 여부인 OK나 그 다음에 not OK를 응답으로 주겠습니다. 로gin은 멤버 밑에 이제 로긴 프로라는 URL을 사용하고 포스트 방식으로 연동합니다. 그래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로gin을 위해서 유즈 쿠키라는 것을 내가 true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로 로그인 결과로 이제 성공이면 1,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로gin이 안 되고 실패하는 경우는 내가 이제 데스티네이션을 이렇게 주는 건데, 이제 모바일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 아이디를 여기에 응답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세션 아이디 값이 응답으로 오면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세션 아이디를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내가 필요하면은 그 세션 아이디 값을 가지고서 자동 로그인 기능을 이렇게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그인이 성공하면 그 세션 아이디라는 값을 휴대폰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내가 자동 로그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션 아이디 값을 가지고서 리퀘스트 메시지에 이제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아웃은 멤버 밑에 로그아웃이라는 URL을 사용하고,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파라미터는 없고, 그다음 결과는 뭐 OK가 되겠습니다. 프로파일 보기는 멤버 밑에 이제 get profile이라는 URL을 사용하고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이제 역시 그 ID 정보가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ID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를 검색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 결과를 이렇게 그 레스폰스로 이제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 변경은 내가 이제 변경된 프로파일 정보를 이제 올려주는 건데 그 멤버 밑에 업데이트 프로파일이라는 URL을 사용하고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리퀘스트 메시지는 이렇게 아이디와 그다음 패스워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름과 그다음 휴대폰 번호와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회원 종류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패스워드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 변경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반영을 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성공 여부를 이렇게 주게 되겠습니다. 세션 검사는 내가 멤버 밑에 세션 책이라는 URL을 사용하고 get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파라미터는 없고 그 정답 결과는 OK냐 아니면 not OK냐 하는 것을 응답으로 주겠습니다. terms activity.java로 이용약관 보기에 대한 처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메뉴 우리가 그 회원 가입 버튼, 회원 가입 화면에서 그 이용 약관 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이제 그 이용 약관 보기 terms activity.java로 뭐 이용하고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건 activity terms.xm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스크롤 뷰로 위해서 스크롤 기능을 넣어주기 위해서 스크롤 뷰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그 뷰들을 이렇게 배치하도록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뷰들을 하나씩 추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텍스트 뷰 3라는 건 이제 요 이용 약관에 대한 타이틀 버튼이 타이틀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이틀 뷰로 여기 이제 텍스트 뷰로 하나 선언해서 요 이용 약관에 대한 그 제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용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내가 이제 이 텍스트에서 텍스트 텀스라는 요 스트링 변수에 이제 요 이용 약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용 약관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디오 버튼을 사용을 해서 그 사용자가 하여금 이렇게 동의할 건지 비동의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 동의와 그 다음에 비동의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것을 라디오 그룹으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개인정보 그 처리 방침에 대한 그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텍스트 뷰 6는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텍스트에 텍스트 인디비주얼 해가지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그 동의 여부를 그 라디오 버튼을 사용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라디오 그룹으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기 버튼을 타이틀 비트맵 버튼으로 역시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구성이 이와 같이 됐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를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내용이 좀 많이 나와서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어렵고 주요한 텍스트 뷰라든지 이런 게 어떤 용도로 이렇게 정의된 것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제어하는 Terms Activity.java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네임은 com.talent1 music player 밑에 있는 멤버라는 그 패키지명을 사용하고 임포트 문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습니다. 그럼 Terms Activity는 이제 App Compatibility Activity를 상속을 받아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용 요건과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저장하는 그 변수를 이렇게 클래스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 화면이 보일 때 동작하는 onCreate 메소드에서 화면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setContentView에 이 XML 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동의 여부를 저장을 그 shared preference에 저장을 합니다. 이용약관 및 그 개인정보 취입 방침에 대해서 이 shared preference에 저장을 하는데 키값은 terms and condition key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ersonal information key라는 그 키값을 사용을 해서 이 shared preference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이 화면이 구동됐을 때 현재 저장된 그 정보 여부를 가져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아까 선언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화면을 구동하기 위한 첨저 변수를 이렇게 그 find revive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 2개를 가져오고 내가 이제 초기 상태 값을 요 shared preference에서 읽은 값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용자가 앱 사용자가 그 동의 여부를 체크하는 그거를 리스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동의 여부를 감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변경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shared preference에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처리 취급 방침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화면에 대한 그 변수를 이렇게 저장 find revive로 가져오고 내가 그 현재 그 초기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동의 여부를 내가 그 shared preference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이제 화면을 표시해주고 다시 그 사용자가 하여금 그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리스너를 통해서 이렇게 동의 여부를 감시를 하게 되고 그 사용자가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메소드 onChecked change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그 변경된 선택값을 읽어다가 내가 이제 shared preference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여부에 대한 정보를 shared preference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이제 그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지만이 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동의를 하도록 이렇게 포스트 메시지를 띄워서 사용자 하여금 그 동의를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피니쉬로 다시 그 회원정보, 회원가입 그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회원가입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안드로이드 앱하고 서버하고 사이에 그 메시지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 절차에 대해서 메시지 관점에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회원가입하기 전에 이제 아이디 중복 체크라는 이 멤버 밑에 아이디 책이라는 URL을 사용해서 아이디를 넘겨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중복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중복 사용 가능한 아이디면 true 값을 반환을 해주고 사용하지 않은 나오면 이제 내가 이미 있는 아이디면 이제 false 값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이제 내가 이제 중복되지 않은 가입자인 경우는 다시 회원 정보를 입력해서 조인 멤버라는 URL에 내가 회원 정보를 실어서 전송을 하면 서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회원 정보를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205K를 이렇게 보내주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고 좀 더 자세한 메시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전송한 메시지를 조금 더 이 멤버 밑에 그러니까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그 와이어샥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서버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캡처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제 IP 패킷이 있고, 그다음 TCP 헤더가 있고, 그다음에 HTTP 헤더가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HTTP 헤더는 여기 보면 포스트 방식으로 내가 멤버 밑에 ID 책이라는 URL을 사용을 했고, HTTP 방식은 1.1 버전을 사용한다. 유저 에이전트는 달빅, 그래서 이제 저의 휴대폰에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스트는 talent.kr로서 서버 주소가 되겠습니다. 커넥션은 이제 keep alive, access encoding은 gzip, 컨텐츠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밑에 www from url encoded 하는 것으로 오고, 컨텐츠 랭스는 20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id 값을 이렇게 내가 중복 체크하고자 하는 id 값을 여기에 이제 포스트 방식이니까 현재 포스트 방식이니까 여기에 이제 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응답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IP 패킷과 TCP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HTTP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는 이제 내가 중복 여부인 true를 해서 아이디가 지금 중복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헤더 메시지를 HTTP 헤더 메시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내가 HTTP 1.1 버전의 200이라는 OK 메시지를 응답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컨텐츠 타입은 JSON 형태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타입 인코딩은 jumped, 데이트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지금 true라는 내가 중복 체크한 결과가 이제 중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true라는 걸로 이렇게 응답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회원 가입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URL은 멤버 밑에 조인 멤버라는 걸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HTTP 헤더 부분은 역시 밑에 포스트 밑에 멤버 밑에 이제 조인 멤버라는 걸 사용을 하고, 이거는 또 휴대폰이고요. 호스트도 똑같고 이거 전과 똑같은데 이렇게 파라메터로 이제 회원 정보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다음 이름, 모바일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회원 종류를 이렇게 보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답 메시지. 응답 메시지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205K로 이제 여기 OK라는 응답이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 쪽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 가입 회원 정보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서 성공했다고 이제 OK를 이렇게 내려주게 됩니다.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는 이 화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제 회원 가입 화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XML 형태로 activity signup.xml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역시 얘도 지금 요거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요 이제 소프트 키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스크롤 뷰라는 걸로 겉에를 감싼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기에 보여주는 것을 역시 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또 감싸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타이틀 비트맵, 그래서 이용 약관 보기를 타이틀 비트맵 버튼을 사용을 해서 내가 이제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텍스트가 메뉴 텀스라 해서 이용 약관 보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아이디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역시 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호리존탈로 감싸주고, 내가 이제 에디 텍스트 아이디를 입력하는 에디 텍스트를 하나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인풋 타입은
텍스트 이메일 어드레스 해가지고 내가 요 아이디를 입력할 때는 키보드가 소프트웨어 키보드가 이메일을 입력하는 형태의 그 소프트 키보드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인풋 타입을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복 검사 버튼을 위해서 이제 타이틀 비트맵 버튼을 역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에디 텍스트를 또 정해 줍니다. 거기서는 내가 힌트는 요 힌트를 사용해서 그 힌트 값을 이렇게 보여주고 인풋 타입은 텍스트 패스워드라는 걸 사용을 해서 내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제 이렇게 스타 표시가 되고 거기에 맞는 키보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풋 타입을 텍스트 패스워드라는 걸 정해 줍니다. 그리고 배경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는 거를 드로우브라는 걸로 파란색으로 하고 텍스트 컬러는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간단한 마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2, 역시 비밀번호 확인을 위한 에디 텍스트를 하나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기 위한 에디 텍스트를 하나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기 위한 에디 텍스트를 하나 선언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제 이 회원가입을 위한 버튼을 역시 이 타이틀 비트맵 버튼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내가 페이스북 계정이나 카카오톡 계정을 위한 로그인을 위해서는 내가 이미지 버튼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기 버튼은 역시 타이틀 비트맵 버튼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이 화면을 제어해주는 그 signup activity.java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은 앱 컴패티빌리티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고 내가 서버하고 회원 가입과 그다음에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는 이제 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콜백 메소드를 받는데 그 결과를 받기 위한 통신 결과를 받기 위한 내가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구현을 해주도록 임플멘트를 선언해 줘. 그리고 내가 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한 내가 참조 변수를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정보 입력받기 위한 회원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스트링 변수들을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에디텍 입력창에 그 창의 뷰를 또 선언을 해줍니다. 이제 아이디 중복 체크 여부를 내가 이 실행을 했는지 여부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요 앱이 구동되는 onCreate 메소드에서는 이제 이 화면을 set content에 의해서 화면을 보여주고 내가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 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한 객체 주소를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 힌트의 색깔을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요 자바 코드로 선언을 해줬는데 이제 XML로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XML로 선언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자바 코드로 이제 그 배경 힌트의 색깔을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이제 테마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 설정을 하는 거는 테마랑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버튼과 돌아가기 버튼, 이용약관 보기 버튼에 대해서 이제 참조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버튼들이 눌려졌으면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리스너를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용약관 보기에 대한 요 리스너를 하나 등록을 해주고 그 버튼이 누르면 이제 onClick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이제 그 terms activity를 이렇게 불러서 내가 이용약관을 이렇게 변경한 거를 이용약관 내가 동의 여부를 변경하는 액티비티를 이렇게 구동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 중복 체크에 대한 역시 그 버튼을
동작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너를 또 여기 선언에서 리스너를 하나 하고 거기에 버튼을 누르면은 그 중복 체크 기능을 동작하기 위한 메서드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사인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거에 대한 리스너 역시 등록해 주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인업 프로세싱이라는 회원가입 수행을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는지 리스너를 틀어서 사용해서 이제 감시를 하고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이제 돌아가기 버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set result에 의해서 이제 그 메인 액티비티로 다시 돌아가도록 이렇게 내 그 뭐 사인업 액티비티를 종료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이제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그 중복 체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id 값을 내가 읽어오고 이제 id 텍스트라는 getText.toString으로 id 값을 읽어오고 그 값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력이 안 됐으면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id가 입력이 됐으면 그 id 값으로 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이제 콜백 함수를 이렇게 또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중복 체크 기능을 이렇게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URL을 구성하기 위한 URL 정보를 이렇게 넘겨주고 id 정보를 같이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밋 부분은 이제 회원가입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내가 이제 id 값을 또 읽어와서 id가 올바르게 입력됐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중복 체크를 역시 했는지를 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만약 중복 체크 안 했으면 중복 체크를 먼저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 정보를 또 얻어와서 패스워드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됐는지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고 입력하지 않았으면 또 안내를 해줍니다. 역시 비밀번호 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번호 확인도 정보를 얻어다가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내가 이제 입력이 안 됐으면 또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밀번호 내가 누른 것과 비밀번호 확인이 동일한지를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는 또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같으면은 이름을 또 정보를 가져다가 이름이 올바르게 이렇게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휴대폰 번호도 역시 정보를 얻어와서 휴대폰 번호 값이 입력되었는지를 역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다 입력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 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콜백 함수를 역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init signup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서버하고 통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URL 값을 넘겨주고 그 회원 정보를 이렇게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show toast라는 건 이제 이 토스트 메시지에 대한 메소드입니다. 다음에 get sign up result는 이거는 이제 콜백 함수로 내가 이제 그 회원 가입을 요청했을 때 서버 인터워킹하는 함수에서 서버하고 통신하고 나서 서버로부터 이제 응답 결과를 받아서 온 것을 이제 다시 콜백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원가입이 OK가 오면 이제 성공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이 안내를 하고 이제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OK가 안 왔으면 회원가입 실패니까 실패했다고 안내를 하고 이제 다시 뭐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든지 그렇게 아니면 그런 거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중복 체크, ID 중복 체크를 했을 때 그 서버하고 통신하고서 그 결과값을 받아오는 콜백 함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ID가 중복되지 않았으면 true 값이 이제 오면은 이제 계속 이제 ID 중복 체크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true라고 해서 ID 중복 체크가 성공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복된 경우는 역시 이제 중복됐다고 안내를 해주고 이제 중복되었다고 이제 false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멤버
서비스에서 이제 그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임플리먼트 클래스에서 이제 DAO를 역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패스워드 값이 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비밀번호가 내가 아이디로 내 데이터베이스 검색하면 패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디가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함으로써 이제 중복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DAO 부분에서는 역시 이제 마이바이티스에 호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DAO 임플리먼트에서 세션에 select one 해가지고 네임스페이스로 ID 체크라는 걸 호출하면서 ID 값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멤버 매퍼에서 select라는 요 SQL문을 사용해서 select password from member where id는 요 ID 값을 이렇게 사용해서 내가 이제 요 기존에 회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게 되면은 내가 그 아이디가 중복됐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이디 중복 확인을 위해서 서버에 대한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URL이 이제 멤버 밑에 ID 체크라는 URL이 올라오면서 파라메터로 ID 값을 남겨줘. 그러면 이제 이 멤버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ID 체크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이게 서비스에 ID 체크라는 걸 호출하면서 ID 값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서비스에서는 DAO를 호출해서 역시 ID 체크라는 값을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ID 값을 넘겨주고, 그러면 DAO는 역시 받아가지고 이제 그 마이바티스의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위해서 이제 session.select1이라는 거를 호출해주고 거기에 이제 ID 값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매퍼가 이제 동작을 하면서 내가 이제 그 패스워드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멤버 테이블로부터 패스워드 값을 가져오게 되고 그 값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쭉 넘겨주면서 여기 와서 내가 이제 패스워드가 있다는 거는 결국은 만약 검색을 했을 때 아이디로 검색을 했을 때 패스워드가 있다는 거는 이미 가입자가 있다는 말이고, 만약에 패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없다는 거는 내가 이제 기존 가입자가 없다는 말이니까 그거 여부로 내가 아이디가 중복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원리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 컨트롤러.java 파일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리퀘스트 매핑 해가지고 이제 ID 체크라는 URL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고 선언이 되어 있고, 메소드는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응답으로 response 불린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불린으로 응답을 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메소드 이름은 ID 체크고요. 입력 파라미터는 string id가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service.id check이라는 거를 호출을 해서 우리가 이제 중복 체크 기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회원 가입 처리 절차는 멤버 밑에 join 멤버라는 URL로 올라오고 회원 정보가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에 join 메소드가 동작합니다. 얘는 service.join 멤버를 역시 호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멤버 객체를 이렇게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는 역시 DAO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join 멤버라는 내가 메소드로 호출해가지고 이제 회원 정보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DAO 인풀에서 마이바티스의 세션 인서트라는 거를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역시 이제 멤버 매퍼.xml에서 SQL 문을 사용해서 그 회원 정보를 인서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멤버 테이블에 이제 회원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 결과가 이제 응답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안드로이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멤버 컨트롤러에서는 여기 지금 보면은
입력 파라미터 유효성 검증을 합니다. 이걸 이제 하이버네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스프링 기능 중에 하이버네이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at validate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멤버 VO에 validate라는 그 객체를 하나 선언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입력된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 이렇게 검사를 그 유효성 검사를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바인딩 리절트에 실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하이버나이트 밸리데이터라는 디펜던시를 그 form.xml에다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form.xml 보면은 이렇게 디펜던시가 그 org 하이버네이트라는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가 하이버네이트 다시 밸리데이트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멤버 VO validate.java에서 이제 그 유효성 검사하는 그 코드를 이렇게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validate라는 거를 implement 해주고 여기 validate라는 메소드 내에서 이 파라메타의 그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요 ID 그래서 ID가 이 비어있는지 empty인지 아니면 이 화이트 스페이스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입력이 되지 않았으면 id가 null이라는 그 결과를 요 eras라는 거기에다가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내 이제 id가 이제 어떤 입력이 됐으면은 그 id가 이제 이런 형태로 그 정규식 표현 패턴 매칭을 정규식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id가 이메일 형태인지를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보면 pattern.matches라는 걸로 정규식을 패턴을 요 만족하는지를 요 id를 체크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만족하지 않으면 id가 mismatch라고 요 에러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비밀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있는지 역시 validation ut.reject empty와 whitespace에서 비밀번호가 입력되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만약에 입력되지 않았으면 패스워드는 null이라는 거를 에러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이게 특수문자와 영문자, 숫자의 조합으로 6자 이상인지를 검사하는 패턴식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 패턴을 만족하는지 이 패스워드 값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패턴을 만족하지 않으면 패스워드 미스매치라는 그 에러를 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해서 역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입력이 되지 않으면 역시 트러블이라고 이제 매칭을 해줍니다. 역시 휴대폰 번호와 그 회원 정보에 대해서 역시 이렇게 그 데이터가 입력되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요 멤버 VO.validate에서 이 파라미터 입력된 파라미터를 이렇게 검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에라스에다가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처리하는 부분을 보면은 멤버 컨트롤러는 이렇게 join 메소드가 join members라는 메소드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URL은 이제 join member라는 URL이고 메소드는 이제 포스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응답은 내가 response 여기 add annotation response body에 string 해가지고 내가 OK냐 not OK냐를 이렇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파라미터로 그 받아오는 부분인데 이제 멤버 VO에다가 멤버에다가 저장을 하면서 요 at validate라는 거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 validate가 동작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binding result라는 이 result에다가 이 에러들의 정보가 이 반환이 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서비스.java 파일에서는
요 컨트롤러부터 조인 메서드를 받으면 역시 다오를 또 불러주겠습니다. 다오를 불러서 다오의 조인 멤버를 호출해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하도록 하면서 이제 멤버를 전달해 줍니다. 다오에서는 이제 MyByteX의 세션을 호출해서 인서트라는 이제 추가하는 부분을 해주면서 네임스페이스인 조인 멤버라는 걸로 이렇게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멤버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멤버 매퍼에서 insert라는 요 join member라는 아이디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SQL문으로 insert into member 하고서 이 회원 정보를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면 리절트 밑에 에러라는 파일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유효성 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에러가 없을 경우는 내가 이제 중복 체크 이미 이제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service.id 체크라는 걸 불러서 이 중복 체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서버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이제 서버 입장에서 이미 기존의 데이터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등록되지 않은 회원인 경우는 이제 비밀번호, 내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에 이제 그 비밀번호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SHA-256이라는 객체를 하나 이제 가져오고 그걸 갖다가 이제 SHA에 get SHA-256 해서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암호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암호화된 SHA 패스를 다시 이 bcrypt라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시 암호화를 한번 더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get salt라는 걸 하나 발생시켜서 이제 이렇게 아까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 salt 값을 같이 넣어주면서 다시 암호화를 해서 60바이트 결과로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는 건 암호화된 60바이트 결과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set service.join member라는 거에다가 요 회원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저장이 되고 만약에 성공하면 1이 반납이 되고 성공하지 않으면 0이 반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위인 경우는 이제 성공했으니까 성공했다고 이제 OK를 반환을 해줍니다. 실패인 경우는 아까 여기 not OK라고 넣었기 때문에 아마 not OK가 리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암호화는 SHA-256.java 파일하고 bcrypt.java라는 파일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파일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실행하고 여기와 같은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따르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회원관리 기능에 대해서 기호를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를 하는 부분과 다음 아이디 중복 확인, 다음에 회원가입, 다음 파라미터 유효성 검증을 위해서 하이버네이트 기능을 이용하는 것과 다음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소스 코드와 소스 코드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의할 내용은 회원 관리 기능에서 이번에 하지 못한 로그인 기능 하면서 자동 로그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아웃 기능과 다음 프로파일 정보 보기 및 변경 기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